네. 유 선택하시면은, 지금 있는 게 이렇게 최소화가 들어가게 되죠. 뮤를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키프레임 있는 부분들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최소화를 좀 시켜서 정리를 해주시고,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카메라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카메라는 타입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프레셋에서 렌즈의 사이즈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50mm를 선택을 하고, 네, 카메라를 하나 만든 상태에서 예, 그원 노드 카메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네, OK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화면이 액티브 카메라 뷰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렌더링이 돌아가는 화면인데요. 카메라의 P를 선택을 해서 포지션 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포지션 값에 따라서 보여지는 화면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줌을 인을 하게 되면요. 화면이 이렇게 줌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이렇게 멀리 하게 되면은 이제 멀리서 개체가 보여지는 그런 화면으로 렌더링 뷰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R을 눌러서 로테이션 값을 활성화해 주시고요. 이 로테이션을 돌리시면은 또 회전이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카메라는 하나만 생성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1초 단위로 컨트롤 시프트 D, 컨트롤 시프트 D, 컨트롤 시프트 D 해서 이렇게 네 개의 레이어로 만들고요. 각각의 뷰를 좀 다르게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P를 눌러서 이렇게 가까운 뷰를 하나 찍고요. 중간에 좀 멀리 있는 뷰, 그리고 세 번째 개체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 값을 좀 다르게 하고 추가적으로 키의 값을 조정을 해서 음, 네, 조금 이제 로테이션이랑 포지션 값을 다르게 조정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재생을 한번 해보면 네, 카메라 뷰마다 각기 다른 개체의 각도로 이렇게 화면을 구성을 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여지는 화면은 이 렌더링 액티브 카메라의 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다르게 또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카메라를 만드셔가지고요. 저처럼 1초 단위로 한 4개 정도 자르시고 뷰를 다르게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지션이랑 로케이션 활용하셔서 네, 한번 해보세요. 네, 금지님 잘 되시죠? 네. 큐범님 잘 되시나요? 노력 중이세요? 네. 시간 조금 더 드릴게요. 15분까지 한번 해보세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앵글을 다르게 마치 카메라를 여러 대 세우는 것처럼 저희가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얘를 또 커스텀 뷰에서 보게 되면요. 제가 러닝 타임을 좀 늘려가지고 하나의 화면에서 이렇게 위치 값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카메라가 여러 개가 생성이 들어가 있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카메라, 두 번째 카메라, 세 번째 카메라, 네 번째 카메라가 다 다른 앵글 값으로 위치 값을 갖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얘는 탑뷰로 이렇게 보셔가도 알 수가 있어요. 각기 다른 위치에 있죠. 근데 이 카메라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조정을 하실 때 여기서 카메라를 직접 조정을 하시면은 이렇게 원하는 만큼 좀 잘 조정이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포지션 값을 조정을 하고 로테이션 값을 조정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앵글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때 좀 원활하게 잘 이렇게 조정이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이런 식으로 직접 조정을 하기도 하지만 또 카메라를 조정하실 때 널 오브젝트 연동해서 많이 연동을 하세요. 다시 한번 제가 하나 더 생성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U에서 널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시고요. 카메라를 이렇게 널 오브젝트에 연동을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이 널 오브젝트를 카메라 컨트롤이라고 리네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카메라 컨트롤이라고 하는 널 오브젝트에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죠. 당연히 3D 기능은 항상 켜주셔야 되고요. 어, 많이들 카메라 조정할 때 하는 방법이 이 널 오브젝트를 연동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널 오브젝트를 움직이시고 널 오브젝트의 움직임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조정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텐션 이런 식으로 해서 재생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요.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지금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죠? 이 화면상에서 이 널 오브젝트에 대한 패스 라인이 또 뜨기 때문에 널 오브젝트를 카메라가 이렇게 따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카메라 컨트롤 하실 때 직접 카메라를 연동한다기보다는 널 오브젝트로 많이 연동을 하시고요. 이 카메라 움직임에도 마찬가지로 이지 이즈 효과, 이지 아웃 효과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F9 눌러서 이지 이즈 효과 가속 감속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좀 더 스무스한 카메라의 움직임이 생성이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자동차의 포지션을 맞추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카메라 조정할 때 널 오브젝트 연동을 해서 많이 조정한다. 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 2분 드릴 테니까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네, 다시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솔리드 개체를 하나 만들어서 텍스트를 하나 올려놨는데요. 이 솔리드 개체 같은 경우에는 3D를 켰고 X 로테이션 값을 90도로 줘서 네, 하나의 각도만 조정하실 때는 이렇게 각각의 축에서 X만 딱 집어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상관이 없어서. 네. 그래서 이렇게 면을 눕혀서 아랫면을 만들었고요. 그 위에 텍스트 레이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탑뷰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정가운데에 텍스트가 있고요. 밑에 단면이 있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액티브 카메라 뷰로 오고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라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라이트 만드실 때는 또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라이트를 클릭해 줍니다. 네, 그럼 여러 가지 타입의 그 라이트들이 생성이 되는데요. 어, 아, 네. 네, 이번에 한번 포인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예, 누르시면은 이 3D 선상 안에서 포인트라고 하는 약간 등불 같은 그런 라이트가 생성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얘네가 이제 그림자 효과를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 라이트를, 포인트를 컨트롤 D 해서 두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등불이 두 개인 상태니까 당연히 개체가 좀 더 밝아지죠. 이 3D 레이어의 하단을 보시면 이렇게 매터리얼 옵션이라고 하는 애가 활성화가 들어간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캐스트 섀도우라고 있거든요. 얘는 그림자 기능이에요. 그래서 얘를 온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요. 네, 온으로 바꿔주시고 보시면 네, 커스텀 뷰로 바꿨어요. 이렇게 화면 돌려보시면 그림자가 잘 생성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림자는 포인트의 위치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는데 제가 이렇게 측면에다가 가져다 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자의 모양이 바뀌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요. 점점 이렇게 가져다 대면 네. 제가 매터리얼 옵션에서 캐스트 섀도우를 온으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라이트 만드실 때 요것도 켜주셔야 돼요. 이 포인트 라이트에 대한 캐스트 섀도우 여기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개체의 매터리얼 옵션에서도 캐스트 섀도우를 온으로 해주셔야 이 그림자가 생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두 가지 다 켜주셔야 돼요. 이 캐스트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타임라인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라이트 옵션을 켜보시고 캐스트 섀도우를 오프로 바꿔버려요. 네, 오프로 바꿔버리고 화면을 보면요. 레이어 개체에 대한 캐스트 섀도우가 온으로 되어 있어도 라이트에 대한 캐스트 섀도우가 오프로 되어 있으면 그림자가 생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개 다 온으로 바꿔주셔야 이렇게 그림자가 생성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2분을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섀도우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라이트의 옵션을 조정을 해서 뷰 타입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라이트 옵션에서 포인트 뷰를 저희가 생성을 했었죠. 이거 발음이 어렵네요. 네, 스팟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스팟. 네, 스팟은 약간 어떤 포인트를 딱 집어가지고 비춰주는 그런 라이트 뷰인데요.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면, 네, 지금 화면에서 잘 안 보이죠? 이 포인트를 조정을 하셔서 개체를 비춰주시면은 좀 밝게 보이게 되고요. 인텐시티라는 항목이 각각 다 가지고 있어요. 인텐시티는 밝기죠. 그래서 밝기를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밝아집니다.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등불처럼 주변을 전체적으로 밝게 해준다면 이 스팟 같은 경우에는 딱 어떤 포인트 지점을 찍어가지고 그쪽만 밝혀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포인트를 이렇게 이동을 이렇게 시키실 수도 있고, 네. 조금 넓은 곳에서 네, 좀 멀리서 또 빛을 쏴주면은 좀 넓은 면적으로 밝기가 조정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또 가까운 곳에 가서 하나의 포인트를 하게 되면은 또 좁은 구역을 밝힐 수도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정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고 하나의 포인트를 찝어가지고 밝혀주는 그런 라이트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콘 앵글이라고 있는데요. 콘이라고 하는 게 약간 꽃갈콘 같은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 콘의 앵글 값을 넓히시면은 좀 더 넓은 영역으로 뷰가 확장되는 그런 라이트가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반대로 좀 좁은 포인트로 하고 싶으시면은 이 콘 앵글의 값을 수치를 낮춰주시면 이게 좁은 부분만 밝힐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키프레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콘 앵글을 이렇게 좁은 상태에서 이렇게 넓혀줘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좁았다가 넓어지는 그런 라이트 모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그 콘 피더 값이 있는데요. 이 콘의 테두리 부분에 대한 피더 값을 또 조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0으로 하시면요.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런 스포트라이트 뷰가 완성이 되고요. 피더 값을 좀 넓혀주시면은 좀 더 스무스한 그런 라이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좀 다르고요. 네, 여기 파라리얼이라고 하는 옵션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네, 얘는 앞서 보여드렸던 L보다 좀 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라이트 옵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약간 2D의 느낌도 나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해주는 라이트 옵션. 그래서 빛에 대한 것들이 다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얘도 포인트로 어떤 한 지점을 이렇게 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의 지점을 또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라이얼이랑 스폿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딱 지정을 해서 밝혀주는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포인트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주변을 다 좀 균등하게 밝혀주는 그러한 등불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앰비언트를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앰비언트도 가장 약간 2D 느낌이 나는 그런 라이트 뷰인데요.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너무 밝혀가지고 주변이 아예 안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얘는 이렇게
얘는 그냥 전체적인 밝기를 조정을 하는 애고요. 뭐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밝아가지고 안 보이는데 네, 이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옵션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성하실 때 이쪽에서도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쪽에서 만든 다음에 라이트 옵션에서도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네, 앰비언트 같은 경우에는 밝기 조정이 좀 쉽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거는 약간 비추를 합니다. 지금 뭐 텍스트도 날아갔는데 밝기 조정해도 다 이제 균등하게 빛이 보여지고 있어서 개체가 보이지가 않죠. 좀 비추를 하고요. 그 각각의 라이트 옵션에 컬러 값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색깔을 지정하시면은 색이 있는 그런 빛깔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색깔이 있는 뷰, 노란색으로 만드시면 흰색 개체니까 노란색으로 이렇게 조정했을 때 개체가 노란색으로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음, 그래서 제가 스폿라이트를 하나 이렇게 활성화를 하고 홈 피더 값을 적당량 조정한 상태에서 3D 개체로 모션 그래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아주 간단한 모션 그래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U 눌러서 좀 비활성화, 네, 최소화, 미니멀화를 해주시고요. 제가 모션을 만들 건데 0초에서 1초 구간으로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1초의 현재의 포지션 값, 텍스트 레이어의 포지션 값을 가져다 주시고요. Y축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 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움직임. 네, 여러분 잘 보시고 실습 시간 드릴 테니까요. 일단 화면을 잘 봐주세요. 그 F9를 누르시고 그래프 에디트 들어가셔서 가운데를 이렇게 좀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당기기. 네, 얘가 이렇게 잘 뜨고 있죠? 네, 잘 뜨고 있고요. 그 앰비언트의 옵션을 네, 라이트 옵션을 체크해 주시고 인텐시티 제가 스폿으로 바꿨죠? 스폿 헷갈리니까 스폿이라고 바꿀게요. 콘 앵글 값을 10에서 네, 10에서 100으로 바꿔볼게요. 또 F9 눌러주고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 커스텀 뷰에서 작업하고 계시죠? 커스텀 뷰.
네, 잘 들어보신 거예요? 집에 한번 해볼까요? 근데 조금 너무 어렵네요. 인생시티 들어가서 알기를 한번 드리고요. 포치가 제품인데, 음, 음, 그리고 얘를 같이 해주시면 괜찮은데, 혹시 대상 식사기 이렇게 만들고 좋잖아요. 굉장히 재밌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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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얘는 왜 밑으로 안 써지지? 뭔가 약간 몰래몰래 들어보는 느낌. 음, 음, 왜 사라져야 되니? 왜 그렇지 않지? 보고 싶은 거. 아, 여기에요? 아, 그렇구나.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어요. 어쩐지 우리가 되네요. 잘때 너무 잘때 그냥 음, 많이 그냥 네, 이렇게 운영해 주시면 돼요. 동채님도 잘 되고 계시죠? 우리 그림자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렇게 스무스한 그림자가 잘 생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라이트에 대한 그림자의 어두운 정도를 또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캐스트 섀도우를 우리가
온으로 바꾸고 섀도우 다크니스를 수치를 높이시면요. 이렇게 진한 그림자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 섀도우 디퓨전의 수치를 이렇게 높이시면은 약간 퍼져 보이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고 수치를 낮추시면은 이렇게 선명한 너무 선명하면 약간 3D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수치를 넣어주시고요. 그림자의 두께 같은 경우에는 때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조정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모양을 살짝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음, 네, 이번에는 저희가 컨트롤 N을 눌러서 카메라, 네, 컨트롤이라고 하는 부채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네, 뉴 컴프 하나 생성해 주세요. 컨트롤 N 눌러서 뉴 컴프를 하나 생성을 해주시고요. 이번엔 텍스트를 좀 여러 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헬로, 컨트롤 D 누르시고, 네, 하나 눈 아이콘 꺼서 비활성화된 상태에서 엑스포트, 임팩트, 네, 또 하나 컨트롤 D 누르시고, 네,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서 한 4개 정도의 개체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4개의 개체 만들었죠? 3D 기능을 다 활성화를 해주시고요. 3D 기능. 액티브 카메라 뷰로 바꿀게요. 음, 네. 컨트롤 Y 누르시고요. BG, 백그라운드죠? BG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네, OK. 여기에다가 효과를 하나 적용을 하도록 할 텐데요. 포컬러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효과를 이펙트 앤 프레셋에서 찾으셔서 드래그 드랍 해서 넣어주시고요. 백그라운드니까 맨 하단으로 내려주시고 여기서 색깔을 좀 어두운 색깔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적당히 조정해서 좀 예쁜 컬러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네, 이렇게 가운데다가 하나는 가져다 대시면은 좀 가운데가 밝은 컬러가 들어가도 되고, 음, 보라색을 하나 추가하면 예쁘겠네. 네, 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아주 명확하진 않더라도요. 이렇게 색깔 명암 대비가 살짝 있게 넣어주세요. 가운데는 살짝 밝은 네, 그런 걸로 해주시고 그리고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3D를 꺼서 계속 이제 고정이 되어서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입체 공간 느낌만 살짝 나도록 명암감만 대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탑뷰로 바꿔서 지금 하나의 일직선상에 있는 상태죠? 그래서 키를 누르시고요. 양수가 화면에서 좀 멀리 떨어지는 개체라고 얘기를 들었었죠? 2배, 4배, 6배를 입력을 해서 Z축에 수치를 조금 다르게 일렬로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액티브 카메라 뷰. 그리고요. 그 높낮이를 조금씩 다르게 조정을 하셔서요.
네, 살짝 완전 똑같진 않게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요. New에 들어가셔서 카메라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50mm로 만들게요. 오케이. 카메라 옵션 들어가시면 어제 좀 확인했는데 뎁스 오브 필드, 그러니까 포커싱이 맞는 애들은 블러가 안 들어가고 포커싱에서 좀 아웃된 애들은 블러가 들어가는 효과거든요. ON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그 포커싱과 관련한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뭐 카메라 옵션에 줌 있죠? 줌을 이렇게 또 당기면은 멀어지고요. 이렇게 줌을 또 할 수도 있고요. 음, 그리고 블러 레벨 값을 한 1000 정도로 올리면요. 네, 1000 정도? 포커싱이 맞는 애들은 잘 보이고, 포커싱이 좀 아웃된 애들은 흐린 효과인데, 이 블러 레벨 정도가 높아질수록 그 지수가 높아지게 돼요. 낮추면은 조금 덜 블러가 들어가고요. 높이면은 블러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걸로 보이거든요. 좀 극단적으로 1000으로 했는데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조정하면서 보도록 하고, 저희가 카메라 조정 시 너브젝트 연동해서 많이 한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U에 너브젝트를 연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얘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컨트롤이라고 해주시고요. 카메라를 연결을 해줍니다. 네, 키 눌러서 현재 키 값을 저장을 해주고요. 15프레임 단위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타임코드에 15를 입력을 해서 이동을 하시고요. 네, 15프레임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헬로라는 텍스트도 보여줘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15프레임의 첫 번째 키프레임을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요. 15프레임 뒤로 가면 1초가 되겠죠? 1초 구간에서 이 널 오브젝트도 3D 개체를 연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3D 아이콘 키시고요. 줌을 살짝 당겨보세요. 그러면은 다음 텍스트가 보이죠? 네. 그리고 15프레임에서 또 키프레임을 유지 키프레임을 두세 개는 동일하게, 예. 왜냐면 글자가 휙휙휙 지나가면 안 읽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고정되는 구간을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요. 또 다시 줌인을 하는데 이번에는 X, Y축까지 이동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유지 구간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당겨서 맞춰줍니다. 재생을 한번 해보면 이런 건데요. 근데 지금 쉬는 시간이 돼서 10분 쉬고 실습할 시간 드릴게요. 네, 조금 이따 실습하시고 쉬는 시간에 쉬고 할게요.